익숙한 사회시, 역사와 전통, 건국신화, 우리나라가 열린 이야기. 곰이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마치 꾸며낸 것처럼 신비로워. 조금은 엉뚱한 것처럼 생각될지도 몰라. 하지만 신화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 한나라가 만들어진 이야기인 건국신화는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단다. 우리가 건국신화를 읽고 가슴 깊이 새기는 까닭은 우리나라, 우리 결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야. 고조선을 세운 단군. 멀고 먼 옛날 하늘의 왕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환웅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아주 많았지. 어느 날 하늘의 왕이 아들을 불렀어. 저 아래 세상에 내려가 인간들을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웅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 태백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게 좋은 곳이로구나. 하늘의 왕은 환웅에게 청동공과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주었어. 환웅은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 이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로 했지. 환웅은 바람의 신과 비의 신, 구름의 신과 함께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었어. 그리고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법도 가르쳤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어.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지냈어. 호랑이는 며칠을 참지 못하고 달아났어. 하지만 곰은 참고 잘 견디어냈단다. 마침내 곰은 아주 어여쁜 처녀가 되었어. 사람들은 그 처녀를 웅녀라고 불렀지. 웅녀는 또 한 가지를 바라게 되었어.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환웅은 웅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 환웅은 웅녀와 결혼한 거야. 얼마 뒤 웅녀는 튼튼한 아이를 낳았단다. 웅녀가 낳은 아이가 바로 우리나라의 첫 임금인 단군이야. 하늘의 자손답게 단군은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야. 우리 조상들이 세운 첫 번째 나라란다. 신화란 무엇인가요? 신화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신화 속에는 언제나 마술같이 신성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신화에 담긴 뜻을 새겨보면 역사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곰을 섬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산이나 바다는 물론 독수리나 호랑이, 곰 같은 동물도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당근 신화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곰을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곰의 용감함을 닮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주 은긴동에서 발견된 곰 조각상이 있어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해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방울은 8방향으로 갈라져 가지 끝에 방울이 있어 청동방울이라고 해요.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나요?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예요. 한자로는 홍익인간이라고 하지요. 고조선은 오랫동안 넓은 땅을 다스리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법을 만들어 사회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했어요. 고려시대의 스님인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당군이 세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조선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약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서울의 사직공원에는 당군을 모시는 곳이 있어요. 당군 성전은 당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유하는 무례신 하백의 딸이었소. 아버지 몰래 하늘씨는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혼자 하늘로 올라갔소. 유하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지. 부여의 금화왕이 유하를 궁궐에 머물게 해주었어. 어느 날 햇빛이 유하의 배를 비추더니 배가 점점 불러왔어. 그리고 얼마 뒤 유하는 커다란 알을 낳았지. 이 소식을 들은 금화왕이 말했어. 어허, 불길한 일이로다. 당장 알을 깨뜨려 버리도록 해라. 신하들이 돌망치로 알을 깨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무리 세게 쳐도 알은 깨지지 않았지. 할 수 없이 유아에게 돌려주었는데 알에서 남자아이가 나왔어. 유아는 아이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지. 주몽은 재주가 뛰어났어. 활을 잘 쏘아 파리도 맞출 정도였지.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어. 부여의 왕자들은 재주 많은 주몽을 무척 미워했지. 이것을 눈치챈 유아가 어느 날 주몽을 불러 말했어. 아들아, 여기를 떠나 네 뜻을 펼쳐라. 유아는 주몽에게 5가지 곡식의 씨앗을 주었어. 주몽과 친구들은 밤새 말을 타고 달려 강 앞에 이르렀어.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강을 건널 배가 없었지. 물의 신이시여, 저는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저를 보살펴 주소서. 그러자 물고기 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 주몽과 친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 주몽은 졸본 땅에 도착했어. 졸본왕의 딸과 결혼해서 그곳에 고구려를 세웠지.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진 힘센 나라로 성장했단다. 주몽은 누구일까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동명성왕이나 추모라고도 불려요. 주몽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들 해모수였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였어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요. 고구려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몽이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였다는 이야기는 고구려 사람들이 농사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해요. 유화가 주몽에게 준 5가지 곡식의 씨앗은 다른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요? 주몽의 피를 이어받은 고구려인들은 성격이 활발하고 용감해서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오랫동안 나라를 이어오며 이웃나라와 무역도 활기차게 했어요. 장군총은 고구려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높이가 약 13m인 피라미드형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통해 고구려 문화의 웅장함과 위상을 느낄 수 있지요. 고구려를 빛낸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19번째 왕이에요. 여러 차례 중국과 싸워서 고구려 땅을 넓히고 신라에 침입한 일본의 해적을 무찌르기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비가 바로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 능비랍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옛날 진안이라는 나라에 6마을이 있었어. 6마을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 제멋대로였지.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 둘러보니 나정이란 우물가에
눈부신 빛이 비치는 거야. 우물가에는 흰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있었어. 흰 말은 길게 한번 울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말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알 한 개가 놓여 있었지. 말이 날아가자 알 속에서 잘생긴 사내아이가 나왔단다. 목욕을 시키자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났지.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세상을 밝게 다스릴 왕이란 뜻으로 혁거세라고 지었어. 알이 닭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은 닭으로 정해졌지. 혁거세가 태어나던 그날 아령이라는 우물가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닭의 얼굴을 한 용이 나타나 왼편 갈비뼈 사이로 여자아이를 낳았어.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알령이라고 불렀어. 아령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입이 닭 부리처럼 생겼어. 목욕을 시키자 부리가 떨어졌지. 혁거세는 13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고 아령과 결혼했어. 그 나라가 바로 신라야. 알에서 태어났어요. 신라를 세운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은 태양을 뜻하고 알에서 태어난 왕은 태양신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신화 속에서 혁거세가 13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10여 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해요. 신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신라는 약 1000년 동안 경주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신라의 옛 이름은 설아벌이에요. 화랑도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했어요. 화랑은 신라시대의 청소년 단체예요. 화랑이라는 말은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라는 뜻이에요. 설랑, 국선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화랑은 똑똑하고 건강한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하게 했어요. 석탈의 신화. 신라의 네 번째 왕 이야기. 옛날 바다 건너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왕과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왕비는 알을 배에 실어 멀리 떠내려 보냈어요. 얼마 뒤 신라의 한 할머니가 그 배를 보게 되었어요. 배에는 사내아이가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이를 데려와 길렀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탈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탈해는 호공이라는 사람의 집이 살만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 옆에 몰래 숫돌과 수출을 묻어두고 그 땅이 자기 조상의 것이라고 우겨 결국 그곳을 빼앗았어요. 신라의 왕은 탈해의 재치 있는 행동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 뒤 탈해는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었지요. 다야를 세운 수로왕. 옛날 어느 마을에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어. 너희는 흙을 파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곧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단다. 그러자 붉은 비단에 쌓인 금상자가 내려왔어. 상자 안에는 황금빛 알 6개가 있었어. 이튿날 6개의 알에서 6명의 사내아이가 나왔어. 이들 가운데 첫째가 왕위에 올랐지. 가장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수로라고 했어. 나머지 사내아이들도 5나라의 임금이 되었어. 어느 날 수로왕이 신하들을 보내 손님을 맞으라고 했어. 서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손님은 아름다운 공주였지. 수로왕이 마중을 나오자 공주가 말했어.
저는 먼 나라에서 온 공주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님의 꿈에 나타나 저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어. 스로왕과 왕비는 하늘의 해와 달처럼 어울리며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남아있어요. 스로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몇 년 뒤 스로왕도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왕비의 무덤 옆에 스로왕의 무덤을 만들었지요. 왕과 왕비의 무덤은 김해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가야를 세운 스로왕의 무덤이 있어요. 왕릉 앞 정문에는 신호상이라는 그림이 있지요. 두 마리 물고기가 흰 석탑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쌍어 그림이에요. 그리고 왕릉의 비석에는 태양이 새겨져 있어요. 쌍어와 태양은 인도 야요디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이래요. 그래서 수로왕비가 인도에서 왔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왜 수로왕의 나라가 여섯 가야의 중심이었나요? 수로왕이 다스린 가야는 금광가야예요. 금광가야가 가야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철이 풍부하게 나왔지요. 그리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농업도 발달했어요. 가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가야는 지금의 경상남도 지방에 자리 잡았어요. 2000년 전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겨났고 신라에 합쳐지기 전까지 약 600년간 이어졌지요. 가야의 병사들이 입던 갑옷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가야에는 철이 많이 나와 병사들이 탔던 말에도 갑옷을 입혔어요. 얼굴에 턱을 씌우고 작고 모난 철판을 가죽끈으로 엮고 마루 몸통에 둘렀지요. 가야금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악기인 가야금은 가야 사람인 우룩이 만든 거예요.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된 긴 울림통 위에 12줄로 비단실을 메고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악기지요.